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6.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의 나와 계십니다. 네, 항상 긍정적 마인드로 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종태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싶은 외과 전문의 유홍열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앉으나 서나 말 못할 고통, 치매. 네, 요즘에는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치핵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부위가 부인이만큼 또 숨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들의 말 못할 고통, 치핵,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앉아있기도 불편하고 서있기도 불편하게 만드는 치핵.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데요. 치핵은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할 것 없이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치할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결국 수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내장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이 치핵 수술이었습니다. 흔하지만 쉽게 방치될 수 있는 치핵. 주치의들과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치핵인데요. 요즘에 치핵 걸리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부위가 부인이만큼 사실 말 못한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치핵이란 그럼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치핵과 치질을 혼동해서 사용하시고 계시고 심지어 외과 의사들마저도 치질과 치핵이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치질이라는 병은 치핵이라는 병을 포함시키는 상위 개념이 됩니다. 치질이라는 병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칭해서 말하게 되는데 이 치질이라는 병에는 크게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치핵, 치열, 치루 이렇게 세 가지 병인데요. 이 치핵 같은 경우는 항문 주변에 풍부한 혈관층이 많은 압력에 따라서 항문 바깥으로 밑으로 하강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마치 항문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불편감과 관련돼서 느껴지는 모든 환자분들의 증상들을 통칭해서 치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치핵이 하강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그래서 치핵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요인들이 우리 항문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는 배변 습관들, 그러니까 변비가 심하다든지 또는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뭐 대변 보면서 만화책을 읽는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이런 분들, 또 변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변 볼 때 힘을 많이 주는 분들, 또는 이런 증상이 하나도 없이도 우리 변을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3-4번씩. 그래서 항문 쪽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바로 치핵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우리 술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배변 환경을 유발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변비, 극단적인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본적으로 상당히 이 항문의 치핵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원숭이도 사실은 직립보행 한다고 그러는데 원숭이들도 치핵이 좀 있나요? 외람되는 얘기. 이제 기본적으로 심장의 위치와 항문의 위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제 4발 달린 짐승들은 기본적으로 심장의 위치보다 오히려 약간 항문의 위치가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지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개나 고양이, 뭐 소, 뭐 사자 이런 동물들이 치핵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거의 없겠고요. 다만 사람 같은 경우는 심장의 위치보다 항문의 위치가 밑에 있기 때문에 항문 쪽으로 지속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치핵이 발생되는 것이죠. 원숭이 같은 경우도 항문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치핵이 발생하는 빈도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병이 갑자기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좀 어떤 증상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 치핵도 그러면 그런 증상을 조기에 좀 알아채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인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치핵에는 아주 크게 대표적인 3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문이 튀어나오는 느낌, 두 번째로 항문에서 피가 나는 느낌, 세 번째로는 항문이 아픈 느낌,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이 3가지 중에 사실은 경미하게나마 조금씩은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치핵의 증상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핵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나요? 네, 치핵에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외치핵하고 내치핵이 있는데 이 항문에는 치상선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치상선이라는 경계를
해서 항문 바깥쪽을 치상선 바깥쪽에서 튀어나오는 치액을 외치액이라고 부르고 치상선 안쪽에서 튀어나오는 치액을 내치액이라고 부르게 되죠. 만약에 치액이 점점 더 진행하게 되면 이 내치액과 외치액이 병합돼서 혼합치액이라는 형태로 합쳐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증상도 이 내치액과 외치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내치액 같은 경우는 튀어나오는 느낌이나 출혈이 주된 증상이 되고 외치액 같은 경우는 항문 통증이 더 주된 증상이 됩니다. 물론 혼합치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증상들이 모두 다 나타나게 되겠죠. 이 치액에도 그러면 이제 종류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 단계라든지 등급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치액은 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내치액, 외치액 말씀을 드렸는데 외치액은 항상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지는 않고 내치액 같은 경우는 튀어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또는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치액의 등급을 구분을 합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항문에 혈관이 그냥 튀어나와 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1단계인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미미하게나마 출혈이 있는 정도를 1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고요. 2단계 치액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배변 시에 치액이 항문 바깥으로 튀어나왔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 들어가는 걸 2단계 치액이라고 합니다. 2단계 치액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느끼시기 시작을 하고 출혈도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단계 치액 같은 경우는 배변 시에 튀어나왔던 치액이 정상적으로 저절로 돌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손으로 밀어 넣거나 여러 자극 등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게 해서 다시 돌아 들어가는 걸 우리가 3단계 치액이라고 하고 3단계 치액부터는 본격적인 불편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출혈도 상당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4단계가 되면은 이제 배변 시에 튀어나와 있던 치액이 다시 돌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항문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감뿐만 아니라 출혈 또 통증까지도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의 경우는 대개 내치액과 외치액이 함께 있는 혼합치액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도 뭐 단계별로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일단 1단계, 2단계 때는 증상이 상당히 경미한 편이기 때문에 보통은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그리고 좌욕 등으로 상당히 증상의 개선을 이룰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3단계, 4단계가 되면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좌욕 등으로 그 즉시로는 증상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3단계, 4단계에 이르면 수술적인 치료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왔어요. 그럼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단계로 돌아가나요? 한 번 시작된 치액은 다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도를 잘 관리하고 더 심화되지 않고 악화되는 것을 오랫동안 방지하면서 유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정도를 굉장히 늦출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유지시키는 상태로 별일 없이 평생을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하면은 뭐 완전히 회복되고 그 다음에도 재발은 안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수술을 앞두고 재발과 관련돼서 많은 우려들을 표하시고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치액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혈관이 튀어나오면서 그 살이 같이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튀어나오는 치액과 혈관을 잘 처리만 해주면 그 자리에서는 다시는 재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문이 동그랗기 때문에 이 수술받은 자리를 제외한 다른 자리에서는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걸 재발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조차도 재발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면 한 10년 정도 수술 후에 10년 정도 이내 기간 동안 약 10%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재발을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치질 수술을 하면, 치액 수술을 하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막 거기 이제 그 칼 대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막 뭐 앉으기도 좀 그렇고 막 그런데 어떻게 뭐 수술 후에 어떻게 뭐 케어할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좀 좋은 방법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질 수술 후에, 치액 수술 후에 통증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치액 수술 후의 통증은 치질 수술 전에 치액이 얼마나 심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통증 관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좌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좌욕은 기본적으로
적당히 미지근한 물, 우리 목욕탕 가면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잖아요. 온탕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에 집에서 사용하는 대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야 또는 뭐 인터넷에서 좌욕기 같은 걸 구매하셔서 거기에 물을 담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앉아 계시기만 해도 증상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좌욕의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좌욕하시면 상당한 증상의 개선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혈액의 우리 온도가 한 37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정도 이제 온도를 갖고 유지해갖고 하면은 괜찮을 거라 그러신 거죠 지금? 네, 적당한 온도가 이 좌욕의 적당한 온도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물 온도입니다. 한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이면 충분하고요. 우리가 이제 손을 담가 봤을 때 약간 미지근한 정도, 너무 뜨거운 느낌은 오히려 항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후에 이제 회복을 빨리 하려면 미지근한 물에 이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 이제 또 다른 뭐 좀 더 회복을 빨리 하는 다른 요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치액 수술 전에 복용했던 약물이나 바르는 약물이 치액 수술 후에 통증을 관리하거나 회복을 돕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지금 가르쳐 주신 이 요법을 하면 훨씬 더 빨리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보통 이제 좌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좌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새 너무 많으니까요. 언제부터 내가 운동을 다시 재개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운동은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는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운동을 하느냐, 어떤 운동이 좋으냐 요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엉덩이, 골반 쪽으로 힘이 많이 가해지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쪼그려서 앉는 또는 앉아 있는 자세를 유발하는 운동이나 또는 기마 자세, 뭐 스쿼드 자세를 유발하는 운동은 다 좋지 않은 거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등산 같은 경우도 좋지 않고 또 골프 치는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자전거 타는 운동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치핵의 수술 후에 관리 방안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치료 후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책,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늘 배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가 있거나 또는 잦은 배변, 뭐 설사든지 어쨌든지 간에 잦은 배변을 하는 활동 모두 치액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비를 없애는 것에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변비약을 복용하는 것을 꺼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변비약을 드시는 것에 관해서는 사실 특별히 걱정하시거나 제한을 하는 것이 없고 다만 장기간 변비약을 복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신다고 한다면 요새 많이 권고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음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도움을 얼마든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WHO에서는 이런 배변 습관과 관련돼서 음식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좀 있는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루에 한 30g에서 40g 정도의 섬유질을 섭취하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의 양이냐 하면 우리 양배추, 시중에서 마트에서 파는 양배추의 약 4분의 1 쪽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꼭 드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정도 볼륨에 해당되는 동량의 채소를 매일매일 복용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액에 대해서 뭐 원인, 치료법, 예방법 굉장히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계신 지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내주시는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유홍렬 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치액을 그대로 방치하면 암이 된다. OX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치액은 근본적으로 양성 질환이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혈관이 튀어나와서 항문이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연구들, 누적된 연구들에 따르면 절대로 암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치액 그 자체와 상관없이 그 항문 안쪽에 직장이나 대장 쪽에 다른 다양한 질환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빈도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치액과 관련돼서 치료를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적어도 4, 5년 이내에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꼭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 봐요. 그러면 또 다음 문제 준비되어 있으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항문에서 피가 나오면 다 치액이다. OX 하나 둘 셋. 네, X 두 분 다 잘 맞추셨네요. 네, 오늘따라 잘 맞추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X야. 다 X예요? 모두 다 그렇다 그러면 다 X야. 사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답으로 봐서는 뭐 다 치핵은 아니다.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우리가 항문에서 발생하는 출혈은 많은 분들이 치액이다 또는 암이다 이런 것들로 크게 걱정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항문에서 발생하는 출혈의 90% 정도는 치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에서 8% 정도는 치열, 그러니까 항문 점막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열이 있거나 치액과 동반된 치열이 있는 경우고요. 나머지 한 1, 2% 정도가 우리가 이제 많이들 걱정하는 대장암 또는 직장암 또는 이런 크론병 같이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개실염 때문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치액은 남자가 여자보다 걸릴 확률이 높다. OX 하나 둘 셋. 네, X입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의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공부하고 배워왔을 때에는 과거에는 남자분들의 치액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배워왔지만 요새 최근에 통계 결과에 따르면 여성분들의 치액이 상당히 늘어서 거의 1대1 수준으로 남녀 치액의 빈도 차이는 없는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 압도적으로 남성분들의 치액이 많았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남자분들이 훨씬 많이 하고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술 담배도 많이 하고 회식 문화도 있고 또 군대의 영향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죠. 다만 최근에는 여성분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데다가 또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 몸에 관심이 많고 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걸 개선하려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의 빈도는 거의 1대1의 비율로 여성분들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수다 주치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 전 변을 볼 때 약간 피가 보이고 치액이 조금 나왔습니다. 상태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 약국에서 치액약을 약 한 달 정도 복용하고 있는데요. 약 복용 후에는 상태가 호전되어 혈변과 치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액약을 계속 먹어야 할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재발하면 다시 복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너무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진 않을까요? 네, 시청자분은 지금 초기 증상인데 약을 계속 복용을 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복용하는데 이거 계속 먹어도 됐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증상이 호전됐는데 그러면 이제 끊어도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었으면 치질약을 계속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치액약을 중단을 했는데 증상이 다시 재개한다면 원래는 계속 약을 드실 것이 아니라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서 치액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치액약을 계속 복용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액약은 내성이나 중독성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액약을 계속 복용하시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액약을 복용하고 이제 좀 좋아져서 다시 좀 끊었는데 또 좀 다시 또 좀 재발하네?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그게 단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때는 결국 뭐 수술 치료를 간다든가 병원을 방문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액약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2단계 치액에서 3단계 치액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액약을 먹거나 바르는 것은 2단계 치액에 계속 머무르게 함으로써 수술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안 받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액약을 계속 복용을 하시는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증상이 개선이 확실하게 있으시면 계속 복용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중단을 했을 때는 바로 악화된다. 그러면 빨리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나 같으면 계속 먹겠다 그냥. 부작용도 없는데요. 부작용도 없대는데 뭐 그냥 그 약 먹는 거예요 뭐. 네. 이제 첫 번째 사연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사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개월 전 대변을 볼 때 피가 나서 항문외과를 갔습니다. 치핵이 심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을 한 후에도 변을 볼 때마다 계속 피가 나옵니다.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변이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수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다른 질병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출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치핵 수술을 받고 정말 심한 치핵의 경우도 보통은 아무리 길어도 2, 3개월 내에 완전히 호전이 됩니다. 따라서 한 6개월 이상씩 계속 낫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다른 질환이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핵 수술 전에 무조건 치핵 수술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먼저 해서 항문 안쪽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반드시 감별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항문에 치루라고 하는 다른 질환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들도 아주 드물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핵 수술 받을 당시에는 우리가 크게 증상을 못 느꼈다가 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더 세를 확장하면서 항문의 상처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 좋은 경우라면 우리가 항문 초음파 등을 통해서 항문 내부에 어떤 다른 상처나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치핵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치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한마디로? 네, 그 치핵 예방을 위해서 한 자세로 오래 계시지 마세요. 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치핵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치핵은 좋아지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핵을 치료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해보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 말씀해달라는데 4마디나 지금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치핵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치핵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기에 치료하셔서 삶의 질 높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너랑 나랑 건강체험존이 상시 운영됩니다. 무료 건강측정 및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걷기 쿠폰 지급 및 참여 횟수에 따라 선물 제공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체험존 02-900-1887, 1889 강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901-7654로 문의해주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북군의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66 또는 7764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접종한 적이 없는 분에 한해 진행되는데요. 강북군의 127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로 종료 시까지 보건소는 업무가 잠정 중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677에서 7679로 문의 주세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 분유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또는 기중 중위소득 80% 이상 장애인, 다자녀 가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66, 7764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